그날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다 한가운데 지름 30인치짜리 송유관 안에 갇혔으니까요. 숨을 쉴 수도 없고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몸이 점점 굳어가고는 있는데 탈출할 방법은 없었죠. 2022년 2월 25일 저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정비 작업을 하러 바다로 내려갔어요. 다들 베테랑이었고 이런 작업은 수도 없이 해왔었죠.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물살도 없고 어딘가 좀 불길했어요. 평소처럼 장비를 확인하고 동료들과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죠. 그렇게 플러그를 제거하는 순간 순식간이었어요. 엄청난 압력이 생기면서 바닷물이 다이빙벨을 덮쳤어요. 어떻게 반응할 틈도 없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저항할 수도 없었고 몸이 이리저리 부딪혔죠. 완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내려갔어요. 그때 저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2022년 2월 25일 우리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한 정류소 아래로 들어갔어요. LMCS 소속 베테랑 다이버 5명. LMCS는 해양건설과 정유시설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고 우리 팀은 수중정비 작업만 수백 번 해온 경험자들이었죠. 오늘 작업도 늘 하던 것처럼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수심 30m까지 내려가면 해류가 약하게라도 흐르기 마련인데 그날은 유난히 바닷물이 잠잠했어요. 수중에서 공기가 퍼지는 속도나 장비에서 나오는 거품의 움직임도 어딘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가 우리 주변의 흐름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우린 팽창 플러그를 제거하는 작업을 맡았어요. 이 플러그는 송유관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인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보통 이런 작업에선 기존에 있던 플러그를 교체하곤 했는데 이번 건 2주 전에 새로 설치되는 거였어요.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플러그를 해체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부에 남아있는 압력이 예상보다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한텐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다는 겁니다. 렌치를 잡고 밸브를 풀었어요. 조금씩 조심스럽게. 그 순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압력이 더 강하게 걸려있는 것 같았고 밸브가 평소처럼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돌리는 순간 펑 하고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힘이 우리를 송유관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너무 빨라서 반응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엄청난 압력에 휩싸여 들어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바닷속 송유관이 얼마나 강한 압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 송유관은 평소 원유를 이동시키기 위해 설계된 곳이라 내부 압력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플러그를 제거하는 순간 그 차이가 순식간에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진짜 손 하나 까딱할 새도 없이 그대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송유관 내부는 정말 깜깜했어요. 물과 기름이 뒤섞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 와중에 속도는 더 점점 빨라졌어요. 몸이 여기저기 부딪히는데 무중력 상태에서 돌멩이처럼 튕기는 느낌이었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바닷물에 섞인 기름 때문에 눈을 뜨기도 힘들고 목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질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떠내려갔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이게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 순간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있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송유관 내부에는 에어 포켓이 있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떠내려왔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석유가 가득 차 있어야 할 송유관 속에서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송유관이 얼마나 긴지 아시나요? 우리가 갇힌 이곳은 366m, 축구장 3개 반 길이었어요. 그 안에서 5명이 갇혔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들 괜찮아요? 누구 있어요? 크리스, 나 여기 있어.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기름과 물이 뒤섞여 너무 미끄러웠고 손을 뻗어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문제는 공기였습니다. 보통 이런 송유관 내부에는 원유가 꽉 차 있어야 하지만 압력 차이 때문에 일부 공간에 공기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는 했지만 오래 버틸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저흰 송유관 속에 고립된 상태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밖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다리가 안 움직여. 부딪혔나 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질식하거나 저체온증으로 버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잠깐! 저기 뭐가 있어요. 됐다. 아직 산소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산소는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가 줄어들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숨을 쉬어도 점점 질식하는 기분이 들죠. 우린 그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우린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산소를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산소는 부족하고 부상자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겁니다. 크리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누군가 나가서 구조 요청을 해야 해. 내가 갈게. 산소 탱크 하나만 줘. 최대한 앞으로 가서 길을 찾으면 다시 돌아올게. 다들 버티고 있어야 돼. 제발 버텨. 앞으로 갈수록 물이 많아졌습니다. 송유관 내부는 평평하지 않아요. 곳곳에 가라앉은 물이 있고 어떤 구간은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산소 탱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마시는 공기 자체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내 산소가 바닥났어요. 그때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어요. 딱딱한 금속. 익숙한 감촉이었죠. 산소 탱크? 빠르게 손을 더듬어 호흡기를 찾았지만 마우스피스가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호흡기를 사용할 땐 마우스피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들어오면서 기도가 막히고 더 빨리 질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선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우스피스 없이 그대로 호흡기를 물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기름이 목구멍을 타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살려면 버텨야 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잡기 어려워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위아래 구분이 어려워지고 조금만 당황해도 본능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때 제 앞엔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했어요. 그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멈추면 그대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졌어요. 송유관 내부 구조상 일부 구간에는 물이 고여있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거의 물속을 헤엄쳐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동료 파이잘이 외쳤어요. 기다려! 방향이 틀린 걸 수도 있어. 송유관 내부는 미로 같은 구조였어요. 보통 이렇게 큰 송유관은 여러 갈래로 연결이 되는데 잘못된 곳으로 가면 그 끝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하지만 돌아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산소도 힘도 기회도 사라질 거예요. 계속 앞으로 또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멈추면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때 빛이 보였어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곳이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수면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송유관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위로 가야 한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죠. 무조건 위로 향해야 했어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로 밀려 들어왔어요. 숨을 쉴 수 있었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 동료들이 아직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 4명이 갇혔어요. 산소가 부족해요. 빨리 구조 요청해주세요. 지금 구조는 어렵습니다. 허가가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정유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바로 구조할 수는 없어요.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사람이 갇혀 있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논의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 측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조대원들마저 허가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시간은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구조가 시작되었어요. 신호가 있습니다. 안에서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 측은 또 다시 결정을 미뤘어요.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면서 구조를 지연시켰습니다. 더 기다리면 안 돼요. 산소가 없다니까요. 빨리 꺼내야 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내구의 시신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살아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부검 결과 일부는 토요일까지, 그리고 한 명은 월요일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 구조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그들은 살아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정유회사가 구조를 늦췄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는 내부 절차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며 구조 시도는 진행되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구조 요청이 여러 차례 거부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우리는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었고 그 몇 시간이 동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해 보이는군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저 안타까운 사고로 끝나선 안 됩니다. 안전이 무시된 순간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